안녕하십니까? ISMS P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요즘에 우리 세계가 디지털 정보 사회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채용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채용에서 그 라이펄스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기량을 발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급 정보를 알고 계시지 못하고 면접관으로서의 그 마음이나 그런 합격을 위한 비법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직 CISO로 있으면서 느꼈던 많은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도 많이 뽑아보기도 하고 채용을 도와주기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면접관들이 어떤 분들은 이래서 뽑고 어떤 분들은 이래서 뽑지 않는다, 이런 비법들을 한번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프롤로그 소개 영상이고요. 이제 본 영상은 다음에 다시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LG 패션 LF의 정보보호 실장 CISO로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LF의 정보보호 팀장을 하다가 이제 실장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강사로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민간기관에 개인정보보호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고요.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은 LG CNS의 이제 보안 컨설팅 팀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있었고요. 보안 컨설팅 하기 전에는 이제 제안 컨설팅이라고 제안 기획을 하는 업무를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은 이제 LG 그룹사 ISMSP 인증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차세대 이제 보안 아키텍트도 한 바 있습니다. 자격증은 정보관리 기술사랑 이제 ISMSP, 피아, 이제 보안 기사 등등이 있고요. 이제 SNS는 제가 운영하는 게 이제 ISMSP 윈 카페, 한 1,500명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는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800명이 좀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SMSP 단일 주제로 1,500명 그리고 이제 800명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경력은 이제 제 전담 카페에서 온라인 스터디 3기를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21년에 집계를 해보니까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이제 33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레버 컨설팅에서 ISMSP 전담 강사로 이제 5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6기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 저서는 이제 ISMS 관련돼서 이제 2권의 저서를 개정까지 해서 이제 4권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제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서 사전 준비, 그리고 지원하기, 면접 보기, 이직하기,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상은 이제 프롤로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채용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채용에서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정보, 우승 후보와 꼴찌 후보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면접입니다. 저도 면접을 하다 보면 어떤 인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뽑았는데 굉장히 실망한 적도 있고, 어떤 또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추천을 받고 이제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또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퍼블릭하게 면접을 보는 경우에도 제가 확률 높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도 면접을 많이 이제 면접관으로서 보다 보니까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 높은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이제 합격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정보는 좀 억제를 하고 긍정적인 정보는 이제 극대화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 어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는 이제 본인을 잘 어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처럼 어필할 수 있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채용은 기본적으로 뭐 적게는 뭐 5대1, 많게는 이제 50대1까지도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해야지만 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어필을 잘 해야죠.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일단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이 있지만 그림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거나 소극적이거나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컨택 중요하죠. 그리고 면접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리액션까지 해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A를 물어봤으면 A 다시가 나와야 되고요. B를 물어봤으면 B 다시가 나와야죠. A를 물어봤는데 C가 나오고 A 다시가 안 나오는 경우 안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말꼬리를 흐리거나 그러지 않고 똑부러지는 맛을 보이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문장 오픈형 대화. 단답식으로 어떤 거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뭐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오픈해서 대화를 해야죠. 어떤 것들을 했는데 참 역경이 있었다. 그런데 힘든 점이 좀 있었는데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전을 해야 돼요. 문장은 오픈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면접관과 공통의 관심사,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사에 ISMS 인증을 받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회사에 뭐 보안 수준에 문제점이 있었다. 뭐 누구를 안다. 뭐 이런 것부터 뭐 취미 생활이나 이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내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면 좋고요.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다. 면접관 앞에서 본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필을 하는데 그게 공감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너무 본인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어필을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어필을 어느 정도 이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섹시는 뭐 여성으로서 섹시가 아니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잘하는 거를 점을 상기하면서 본인이 최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요. 몸에 관심을 갖는다. 본인의 이제 머리 스타일이나 그리고 이제 피부 그리고 옷차림 뭐 등등 그리고 눈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느끼는 거죠. 몸짓을 크게 해야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는 동작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한번 크게 내보고 이렇게 크게 자꾸 해보면 어떠한 면접관에게도 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움츠러들다 보면 면접은 떨어질 수가 밖에 없어요. 주제 없이 결정을 내린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물론 면접관이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중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를 찍었으면 단호하게 주저없이 결정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틀린 내용이 상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다시 의견을 자신감 있게 피력을 하면 되는 거죠. 주저하거나 약간 당황하거나 이러면은 이 친구가 전투력이 좀 부족한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면접관이 질문하는 어떻게 하면은 이론적인 내용이나 직무, 스킬에 관한 부분은 그 답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태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회사의 대표들이나 면접을 보는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A를 묻는 바에 따라서 A 다시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 중요하지만 답이 틀리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 그 태도를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웃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웃을 상황이 있고 웃지 않을 상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웃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웃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수용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용 능력이 있으면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리더의 말을 듣고 또 변화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자. 가끔 이제 면접관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뭐 재테크나 아니면 뭐 놀았던 뭐 잘 놀았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 뭐 있으면은 공감대가 있으면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자. 채용은 기본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말을 끊으면 안 되고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좀 대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고 또 신중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상황별로 적재적소에 발휘가 돼야지 좋습니다. 유머 감각을 발휘하자. 뭐 재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재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뭐 재미있게 해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너무 그 딱딱하게 무미건조한 이야기만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내력이 덜한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재 개그 같은 거라도 좀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의견에 동조하자. 누가 어떤 뭐 면접관이라든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뭐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피드백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좋은 피드백을 해주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조금 주관적인 평가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 전략을 펼친다. 아무래도 이 중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평균 80점 되는 사람보다 뭐 하나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해요. 매버릭이라고 하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일한 뭐 성과를 냈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을 받았고 아니면 마지막까지 뭐 몸빵을 했다 뭐 이런 것처럼 조금 특별한 하나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바쁜 일상을 보여주는 게 좋죠. 뭐 집만 가고 회사만 가고 집만 가고 회사만 가고 그런 것보다 뭐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취미로 미술을 한다든지 뭐 자전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동창회에서 동창 회장으로서 뭐 미팅을 한다든지
또 무슨 뭐 사내 동호회 한다든지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뭐 야근만 했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겠죠. 그러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좀 반어적이긴 한데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 항상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바쁘다고 하는 거는 욕심이 많은 거고, 여유가 된다는 건 컨트롤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CISO가 생각하는 이제 보안 인력의 채용 고민입니다. 일단 조직에 기여하는 인력을 뽑고 싶습니다. 이제 CISO도 사실 경영진으로서 조직에 기여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CISO는 뭐 최고 경영자는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비즈니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그 보안 수준은 제고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잘 지키고 조직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조직의 평판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과 채용 인력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력이 딱 들어오면 가장 안 좋은 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컨설턴트 출신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보다 때론 체계적이지 않은 인력이라도 그리고 뭐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그렇게 뭐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적대적이고 뭐 내가 이기려면 당신 걸 취해야 된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인력보다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협업하고 노력하는 그런 조화를 이룬 사람이 뽑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쭉 볼게요. 그래서 일단 잘못 뽑으면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뽑았는데 이제 면접을 볼 때랑 너무 말이 틀려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이 이제 허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력들은 굉장히 노이즈를 이제 또 내고 다녀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일할 필요 없다. 왜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리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광고를 하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조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잘못 뽑으면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조직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인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어렵게 받은 채용 인원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채용 인원 같은 경우 그 결혼 충원도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어려워요.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또 받은 인력 보통 채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사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채용 품위를 거쳐서 받은 인력인데 좋은 인력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ISO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뭐 모든 조직이 다 고민을 하겠죠. 이력서에 적은 경력을 믿을 수 있을까? 물론 뭐 사실에 기반을 뒀겠지만 이제 허위로 쓰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신 지역이나 학교, 회사 이런 백그라운드가 중요할까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보적인 뭐 정당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사고를 지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점차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신 지역 학교 회사들에 따라서 이렇게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간의 비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지역 출신이고 좋은 회사 출신이면 아무래도 이게 사회 연결망 이론에 따라서도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보수적으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웃라이어는 존재해요. 학교나 출신 회사나 등등이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확률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아웃라이어가 되시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지원자의 그릇을 봅니다. 그릇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모든 게 다 그릇이죠, 사실. 근데 가장 큰 거는 인성이겠죠, 인성. 이 상황 자체를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와야 된다. 그럴 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산출물을 본인이 작성을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인 능력을 너무 과대 평가해가지고 좀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안 좋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좀 자기 스스로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남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고 좋게 보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이죠. 이런 지원자를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이제 외부 환경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아까는 뭐 제가 뭐 100명이 지원해서 1명이 합격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라이펄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저 그런 다수보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라이펄슨 한 명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사실. 왜냐면 이 사람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감사를 하고 많은 회사의 직원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펄슨에 대한 공급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법에 따라서 이제 정직원을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약간 편법을 쓰기도 해요. 해고가 어려우니까 뭐 인사 조직에 직할로 보내서 뭐 타 교육을 타 교육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뭐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안 쪽에서는 워낙 그 채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뭐 해고를 하기도 전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MZ 세대, 본인과 회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X세대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워라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회사는 그냥 일정한 뭐 월급을 주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월급만큼만 일하면 된다. 근데 이제 월급을 굉장히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월급을 불릴 수 있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재테크 수단이지, 회사에서 주는 월급 이상으로 내가 더 한다고 하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풍토가 좀 있다고 하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채용이 많이 어렵고요.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은 이제 안 뽑으려고 하는 경영진에 TO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채용 TO 하나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보보호는 영업 조직이 아니에요. 생산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보호에서 뭐 과태료를 낸다거나 과징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해킹으로 뭐 랜섬웨어가 돌아서 뭐 비트코인 뭐 지불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경영진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버헤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TO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HR 조직에서는 좋은 인력을 채용할 만큼 처우를 맞춰주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인원을 채용하다 보면 굉장히 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저도 그래서 뭐 거의 제시안을 받고 왔고 많이는 받고 오진 못했지만, 정직원은 계약직으로 하면 안 되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5천짜리 인력은 뭐 5천 정도 그대로 주면 안 되냐. 뭐 굉장히 좀 낮춰요.
이제 그 어디더라? 미국의 뭐 AWS던가 넷플릭스 기업은 최고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최고의 인재에 대해서 최고 대우, 본인의 받고 싶은 대우 이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좋게 하고 성과도 내게 하는 그런 문화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대한 이제 인력을 저임금으로 채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필터링, 인사팀이나 소속팀, 경영진 이 다단계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많이 봐요. 그래서 출신 회사, 그리고 뭐 경력, 나이, 뭐 등등, 출신 지역, 뭐 인상, 뭐 여러 가지를 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아니에요. 많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직무 능력, 이거에 대한 이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을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선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원하는 분들은 이제 접해본 거를 최적화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한다는 것의 개념도 많이 틀려요. 그냥 어떤 솔루션, 뭐 콘솔 한번 들어간 걸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전문의 이제 숙련도의 차이, 이런 인식 차이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책임감의 차이. 일을 이제 그냥 단순히 하는 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네이버 화면 같은 거를 절대 띄우지 않고 이제 엑셀이나 메일 시스템 화면을 하루 종일 띄워놔요. 일한 것처럼 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보면은 화면이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를 일을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해당 일에 대해서 주어진 거를 그냥 완수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러면 또 그 위험에 대해서 지시하는 바를 따르죠. 그리고 이제 일을 기획하는 거.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하는 거 이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원 같은 경우는 시키는 것도 이제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죠. 대리는 이제 시키는 것을 한다. 과장은 같은 영역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 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부장은 본인의 영역, 다른 영역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 뭐 이렇게 보통 기대를 해요. 근데 만약에 과장이 시키는 것도 못한다. 이건 완전 그 역량 미달이죠. 그리고 대리가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완전 라이펄슨인 거죠. 라이펄슨 중에서도 라이펄슨 조기 진급이 필요한 친구고요. 커뮤니케이션. 어떤 친구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잘 못 봤어요. 굉장히 다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메일 플레이 하는 거, 핑퐁 치는 거,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죠. 어떤 친구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은 이제 음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훨씬 일의 품질이 높아지죠. 어떤 친구는 소통을 해요. 직접 만나건, 메일을 하건, 전화를 하건,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해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메모를 한 다음에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을 이제 뽑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저는 직무 능력도 우수하고요, 책임감도 우수하고요, 커뮤니케이션도 잘합니다. 이랬을 때 부족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변화할 필요도 있어요. 어필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뭐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좀 변화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용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죠.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사실. 성향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밥도 안 먹고, 야근도, 특근도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뭐 이 방법 저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를 해보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인배처럼 아 이건 제 책임이다 이렇게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요. 꼼꼼함, 뎁스를 더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료 다 봤다, 메일 봤다, 여기서 메일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관련 내용을 서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꼼꼼함. 그리고 무슨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엑셀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해가지고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이 관리 능력이죠. 관리 능력에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하려면 이제 PM 정도는 해야 되죠, 사실. 인력 관리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사람이 자원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잘 관리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업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품질을 관리하고, 진척을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산출물 관리하고, 이제 보고하고, 이런 능력들을 지녀야 되는 거고요. 기술력이죠. 기술력은 아무래도 조금 코딩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인사이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게 이제 공통되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 경험을 통해서 기술력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론적으로 뭐 자격증 공부나 뭐 대학원 공부나 아니면 잘하는 선배에게 지도를 받아서 기술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기술력이 이제 더 증가합니다. 어학 능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보보호에 많은 그 기술적인 내용이 그 화이트 페이퍼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외국의 사이트를 서칭하면 좋고요. 그리고 해외 개인정보 이런 법령 같은 경우는 해외의 사이트들, 뭐 규정들을 서칭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배우려고 더 파는 능력, 그런 능력이 가진 친구가 선호합니다. 잠재력, 호기심이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가 호기심이 있는 인재라고 해요. 그래야지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무신경하지 않고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혁신. 기존에 관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노력하는 혁신 인재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업무 기회를 계속 부여받으려고 하는 거죠. 일을 떠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참여도 중요합니다. 업무적인 거 외에도 뭐 미팅이나 뭐 술자리나 뭐 이런, 또 그리고 뭐 학습 활동이나 뭐 보고 뭐 기회나 참여하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력, 열정이 있어야죠. 정말 일을 좋아하는 사람, 진짜 뭐 공부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넓은 시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너무 공학적이고 아니면 너무 소인배 같고 그런 것보다는 좀 대인배 같고 좀 인문학적인 지식도 있고 좀 그릇이 큰 그런 시야를 가진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그런 시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세. 아무래도 조직이라고 하면 이제 윗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동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조직에서 겉돌고 혼자 자기 일만 하고 주변 사람에 관심 없고 그러면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윗분들에 대해서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예의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뭐 그런 분들이 좋고요. 네트워크가 많은 친구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게 트렌드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걸 빨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인문학적인 기획 역량, 문서 작성. 이제 문서 작성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서의 어떻게 하면 레이아웃, 그리고 구조화 능력, 그리고 단어 선택, 가독성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교육 능력. 이제 정보보호는 교육이나 강의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떨지 않고 그리고 원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교환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보고 능력 중요하죠. 아무래도 조직의 그 성과는 보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고하는 능력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릇이 중요한 게 이제 정직,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신이. 그리고 허풍이나 허언을 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토를 싫어하잖아요. 노 액션 토크 온리. 그래서 항상 그런 말 있죠. 말보다는 글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대인배처럼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했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타의식, 본인의 이익에 모든 걸 포커스 두는 사람보다 약간 손해 보더라도 조직 그리고 좀 약자 뭐 이런 이타의식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요. 윤리의식, 뭐 돈이나 뭐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뭐 문제나 이런 게 없이 클린한 사람을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이타의식 같은 거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은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게 독려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두고 뭐 칭찬을 하고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라이펄슨으로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JD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요. 제가 좀 확장을 했습니다. wrong person, 잘못된 사람,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은 이건희 전 회장이 가장 싫어했죠. 그리고 허술함, 디테일이 없고 허술한 사람. 실제로 뭐 물어봤는데 뭐 항상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답이 없어요. 항상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은 전혀 없이 항상 그냥 허술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죠. 관리 방치, 이게 제대로 일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잘 관심이 없어요. 잘못되건 안 되건 그냥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 계속 관리를 하려면 감사를 하고 또 개선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실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장악 불가. 이 업무에 대해서나 이 조직에 대해서나 과제에 대해서나 이 장악해서 리딩하는 이제 키펄슨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실력으로는 이제 저숙련, 잘 안 해본 사람이죠. 체계적으로 안 해본 사람, 아니면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학 같은 거를 못하는 사람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는 뭐 그런 의지가 없는 분, 학습을 할 의지가 없는 분. 그리고 혁신 기피, 현실 안주. 여기 이제 무열정이죠. 제가 잘못했는데 이 무열정, 좁은 시야,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사실 역지사지가 제일 중요해요. 보안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 중에서도 굉장히 소인배,
상대방이 이 소인배가 오해할 만한 거리를 안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랬는데 오늘 해달라고 메일을 보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바쁘잖아요. 현업에서. 그러면 정말 급한 거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일을 오늘까지 해달라고 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미리 예상을 해서 역지사지로 조금 미리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역지사지 중요하죠. 외골수인 사람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죠, 사실. 항상 남 탓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답이 없어요, 사실. 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들, 반성이 불가능한 사람들, 역지사지가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피하는 거고요. 인문학적으로도 기획이 불가한 사람들, 문서 기피, 보고 기피, 교육 불가, 이런 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이 업무를 왜 내가 늘려야 되지? 나한테 지금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릇, 부정직, 약속 파기,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은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개가 결국에는 그릇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릇이 크면 실력이 부족해도 금방 늘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JD와 반대되는 경우에서 제가 좀 더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강의 이제 프롤로그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전 준비, 지원하기, 면접 보기, 면접 후. 그래서 지금은 시작을 안 했어요, 사실. 이 강의는 시간은 한 8시간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가 1시간이고 이제 사전 준비는 보안업계의 채용 시장 분석, 보안회사의 특성 분석, 그리고 보안회사 채용을 위한 자기 분석하는 과정으로 사전 준비 단원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지원하기는 이제 보안회사 생태계의 이제 갑회사 특성, 보안 솔루션 회사 특성, 보안 컨설팅 회사 특성, 그 회사에서 이제 갑의 특성, 을의 특성, 그리고 회사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포지션별 특성, 리더 포지션, 실무자 포지션, 각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죠. 직무 특성, 보안 기획, 보안 시스템, 침해 대응, 개인정보 보호, 보안 감사, 보안성 심의, 그리고 이걸 뭉뚱그린 보안 담당자, 이런 JD들을 보고 특성을 또 분석해 봤고요. 프로파일,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채용 조건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면접 보기 중요하죠. 면접 절차, 실무진도 볼 때가 있어요, 면접을. AWS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진 면접을 봐요. 보통은 조직장이 보죠. 팀장이나 실장, 이런 분들이 보는데 이런 면접 절차, 그리고 경영진, 보통 CHO나 뭐 CFO, 그리고 뭐 CEO, 이런 분들의 면접 성향 절차 알아봤고요. 첫인상 만들기, 에티켓, 그리고 현장 분위기 파악, 그리고 좋은 인상 각인하는 방법. 면접 실전에서는 이제 직무 면접, 본인의 JD에 있는 면접이죠. 그리고 기술 면접을 보는 거죠. 상황 면접, 프로젝트 상황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면접 보는 거고, 인성 면접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면접 후에 면접관의 발언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판단하는 방법, 합격 예상이죠. 그리고 인사에서 통보해 줬을 때 어떤 코멘트가 있었나, 스카우터가 통보해 줬을 때 어떤 코멘트가 있었나, 그리고 혹시 패자 부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처우 협상,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사이닝 보너스나 아니면
직무 리텐션 수당이나 이런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근무 조건,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홀로 모친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근무 조건 이야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직하기죠. 전 회사에 이직 통보하는 방법, 그리고 이직 준비하는 방법. 데이터 같은 경우 정보 유출 측면에서 가지고 오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에셋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구조화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서 또 써먹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에셋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에 이직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한 8시간 정도로 강의를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보안 업계 채용에 굉장히 여태까지 없었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작성을 했고요.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많은 대표분들과 임원분들과 그리고 실무자들과 소통을 해서 정보를 얻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적게 준비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채용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정보보호 채용 합격 강의는 이제 ISMSP, 윙카페,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 인프런을 통해서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도 이제 그런 IT 면접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무자가 자기의 면접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면접을 뽑는 사람이 만든 강의는 제가 알기로 거의 최초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대표분들과 임원분들의 지금 조언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급 정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제 실제 채용을 위한 이력서나 면접, 컨설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문구를 쓰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세요. 이런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에티켓을 하세요. 직접 보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별도의 과정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소수만 하겠죠. 저도 대학원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회사 업무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을 택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성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ISMS 강의도 3년째 하면서 합격자를 지금 33명을 합격을 시켰잖아요. 필기에서. 실기도 이제 한 45분 정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면접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하고 정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지만 재밌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지금 사실 여기까지밖에 안 찍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있는 강의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강의를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강의의 수강료나 참여 방법, 그리고 이 면접 컨설팅 이런 것들은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거는 좀 자기적으로 약간 자유 그런 토론처럼 좀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합격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